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다면 등록을 하는 화면이 되겠고요. 자, 이 등록을 하면 뭐가 좋냐? 고정자산 관리가 돼요. 자, 언제 사서 지금 몇 년의 내용연수로 상각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상각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상각된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인지 단기에 감가상각비 계상이 다 자동으로 돼서요. 올해는 얼마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는지까지 싹 정리해주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캡처된 화면을 먼저 살펴보실 건데요. 자산별로 구분해서 입력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건물, 근데 건물이 두 개다. 그럼 첫 번째 이 자산 계정 과목에서 건물을 클릭을 하셔서요. 아래 코드에 건물, 첫 번째 건물 뭐, 두 번째 건물 어떤 거, 자, 건물을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고요. 취득 연월일, 상각 방법 이런 거 다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을 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꼭 입력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죠. 취득 연월을 꼭 입력을 하셔야 될 거고요. 감가상각 방법을 꼭 입력을 하셔야겠죠. 정액법으로 할 거냐, 정률법으로 할 거냐 등등등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단기에 구입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올해 구입한 게 아니라면 직전 연도, 그 직전 연도부터 계속 가지고 왔던 거라면 기초가액과 정기말 상각 두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올해 산 거다. 올해 구입해서 올해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한다면 4번에 단기주 취득 및 단기 증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번에 들어가는 거 딱 두 개예요. 올해 샀거나 아니면 단기 증가하는 게 뭐가 있죠? 올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 어떠한 금액이 있다면 4번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용연수 매우 중요하죠. 몇 년으로 그래서 감가상각 할 건데 내용연수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작성을 하면 13번에 그래서 우리가 단기에 회사에서 계상할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줍니다. 13번의 금액을 확인을 하신 후에 건물 이번에 500만 원만큼 감가상각하면 되는구나. 기계장치 이번에 100만 원만큼 감가상각하면 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론에서는 정액법이다, 정률법이다 그럼 다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겠지만 실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정자산을 등록을 하는 부분은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설명을 할 건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꼭 채워야 되는 항목에 채워야 된다. 취득한 연월일, 상각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용 연수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거 하나 체크할게요. 경비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구분. 우리는 공장과 본사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제조에 해당한다면 1번 5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면 6번에 800번대 판관비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비 구분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을 한번 같이 해보면서 우리가 해보는 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등록하라는 문제 잘 나오지 않긴 하지만 우리가 등록을 해보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이것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볼 수가 있구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 입력을 해볼 거고,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의 건물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이 있고요. 여러분들 힘찬 코드에 입력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참고 자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의 내용연수가 20년이에요. 건물만 20년이고 나머지는 내용연수 5년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계장치 중에 압축기는요. 자, 이거 지금 현재 5탄인데 2019년으로 하도록 할게요. 2019년 6월 21일에 매각을 했어요. 단기 감가상각비 계상하지 않을 거다. 자, 이 부분 제가 프로그램에서 입력할 때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밑줄을 쫙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건물과 기계장치는
제조에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00번대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차량 운반과 비품은 영업부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800번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특이점은 차량 운반과 비품은 단기에 구입을 했네요. 그럼 여러분들 1번에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기초가액에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4번에 단기 취득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찬 101 코드에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힘찬에 들어왔고요. 여러분들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건물이죠. F2키 눌러서 건물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1번 하나밖에 없어요. 1을 하고 엔터를 치면 앞에 000이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 1, 2, 3, 4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장 건물 취득은 2015년 1월 1일입니다. 자, 기초. 어차피 단기에 구입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기초에 입력을 하시면 되죠. 취득가액이 1억 5천만 원 주고 샀고요. 그동안 감가상각 750만 원만큼 했네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뭐 중요하죠? 내용연수. 건물은 20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 20을 치면 되고요. 자, 얘는 제조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경비 구분을 1번으로 클릭하셔서 500번대 제조에 해당하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간단하게 마무리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기계장치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계장치. 첫 번째 기계장치는요, 롤러였어요. 자, 취득이 2015년 1월 1일입니다. 자, 기초에 2천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감가상각 해온 게 902만 원이 있네요. 자, 902만 원까지 다 하셨으면 그 다음에 어떤 거 해야 되냐면 내용연수. 자,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5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5년 검색하실 거고요. 얘도 제조잖아요. 1번 경비구분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압축기였어요. 자, 압축기의 취득은 동일하고요. 자, 기초가 1,000만 원짜리를 우리가 451만 원만큼 전기까지 감가상각을 했고 내용연수 5년입니다. 자, 얘도 경비구문이 1번 제조로 하시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매각했다 2019년 6월 21일에 매각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8번에 전체 양도일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죠? 근데 하나 여러분들 포인트를 짚고 가셔야 되는 게 문제에서요. 단기에 감가상각비 계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13번에 회사 계상액이 있는데 이 부분이 0이다. 우리가 단기에는 감가상각비 계상 안 할 거야. 0이다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사용자 수정을 누르면요. 수정할 수 있게 돼요. 이 금액 원래 사용자 수정을 누르지 않으면 수정이 안 됩니다. 자, 지우시면 돼요. 자, 지우셔서 0을 그냥 빈 공간을 만드시면 아, 우리 이거 단기에 감가상각 안 할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네, 그 다음 3번 선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은 동일하고요. 자, 기초가 1,200만 원에 그동안 감가상각 한 거 전기발 누계액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내용연수 5년입니다. 자, 여러분들 엔터 치시면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얘도 경비구분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차량 운반구. 자, 첫 번째 모닝이죠. 취득을 2019년 8월 19일 날 취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단기에 구입했기 때문에 4번에 여러분들 1,213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연수 5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요, 영업부에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영업부 6번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정확하게 입력하셨나요? 정확하게 된 건가요? 자, 우리 어떤 거 체크해 볼까요? 자, 상각 방법이 지금 틀려 있어요. 상각 방법이 정액법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프로그램 맨 아래에
메시지 창 한번 보실래요? 그럼 여러분들 바로 아래 삼각 방법을 입력하세요. 1번은 정률법, 2번은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을 클릭하시면 정액법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꼭 2번으로 정액법으로 바꿔주셔야겠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비품, 마지막이네요. 비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한 대가 있고요. 취득을 단기에 했습니다. 자, 얘는 정률법 맞으니까 그냥 넘어갈 거고요. 단기에 취득한 거니까 여러분들 4번에 입력을 500만 원 하시면 되겠네요. 자, 내용 연수 5년입니다. 자, 그리고 본사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판관비 맞죠? 6번, 800번대로 놔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입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정자산 등록한 건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중요한 부분 아니지만 고정자산 등록을 함으로써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자동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장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교재 넘겨서요. 사장의 결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은 크게 자동 결산과 수동 결산으로 이루어지죠. 결산이라는 건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중에 그 해왔던 회계 처리 중에서 내년에 반영될 거 혹은 내년 걸 미리 우리가 받았거나 아니면 미리 줬거나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단계가 결산입니다. 12월 31일에 저희가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재무제표 작성을 하는 절차인데 마무리를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기준에 맞게 우리가 수정을 할 건데 자, 이를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하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죠. 자주가 아니라 매번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수동 결산 유형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월 31일에 결산 분계를 직접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을 하는 게 수동 결산입니다. 자, 보통 이제 나오는 게 성급 비용,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를 평가하는 것들 아니면 소모품이나 소모품비를 자산이나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으로 여러분 정리하는 그런 분계. 자, 그 다음에 선수수익, 먼저 받은 수익이 있거나 미수수익, 아직 못 받은 수익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정리해주는 분계. 자, 그리고 기말 재고 조사를 했더니 원재료가 실제로 재고에 있는 것과 다르더라. 장부상에 있는 금액과 다르더라. 왜 다르냐? 자, 그러면 다른 계정으로 갔을 수도 있다. 우리가 접대를 했을 수도 있다. 자, 그 타계정 대체액이라는 부분도 기말 결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실제로 재고를 조사를 했을 때 원재료가 장부에는 100원만큼 있는데요. 공장, 창고에는 50원만큼 있어요. 그럼 이 차이 나는 50원만큼을 어떻게 해주냐? 내가 맞춰줘야죠. 실제로 있는 것만큼. 그럼 50원을 대변으로 뺄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겠죠? 차변에 그거 알고 보니까 거래처에 준 거래요. 자, 그럼 접대비 50원만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분계를 하는 게 5번의 타계정 대체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단기매매증권. 자, 우리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을 한 게 단기매매 증권이에요. 기말에 가서 공정가치, 현재 내가 판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정가치로 평가를 할 거고요. 평가할 때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나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결산 분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말에 갔을 때 내가 구입한 이 장부가의 금액과 차이가 누가 더 큰지를 봐서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을 결산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결산 분계는 아니긴 한데 내가 처분하는 금액이 있다면 처분을 할 거라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과 부족입니다. 자, 임시 계정이죠.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장부상의 현금. 자, 내가 어떤 거에서 차이 나느냐에 따라서 잡이익 혹은 잡손실로 대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기말 재무제표 상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시험 문제 출제되는 수동 결산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는 자동 결산 유형입니다. 자, 일반 전표에서 입력해도 되긴 하는데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입력을 하는 게 자동 결산 유형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좀 더 정확하고 빠르고 쉽게 하려고 프로그램을 쓰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자동 결산 유형입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화면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실 거예요. 기간은 1월부터 12월을 조회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모든 걸 다 입력을 내가 완벽하게 했다라고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는 되게 연하게 보여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들어가서 입력을 하면요. F3의 전표 추가라는 부분이 아주 진하게 있을 겁니다. 자, 모두 다 입력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뭐 해야 된다? F3 꼭 눌러야 된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 결산에서는 어떤 것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냐면 원재료, 제공품, 제품, 기말에 얼마 남았다. 자, 이 부분 입력할 수 있고요. 자,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부채, 법인세 등과 같은 분계도 일반 전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쉽게 자동결산에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 후에 꼭 F3의 전표 추가 버튼 눌러야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쓸 거는 뭐 당연히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 대한 기말에 얼마 남았다. 자, 그 금액을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감가상각, 대손상각,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은 거 우리가 자주 시험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자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 위에서 했지만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모두 가능한 유형도 있습니다. 자,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부채, 법인세는요. 자, 여러분들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싶다. 일반 전표에 하셔도 돼요. 근데 아니야, 나는 자동결산이 더 편해 라고 한다면 자동결산에서 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시험을 보러 가셨는데 꼭 자동결산에서 하세요 이랬으면 자동결산에서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꼭 일반 전표에서 수동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한다면 자동이 가능해도 수동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나 단서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결산 입력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3가지가 나왔고요. 자, 문제에서는 뭐 자동으로 해라, 수동으로 해라 라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보험료입니다. 4월 18일 날 전액 비용으로 처리가 됐대요. 자, 그럼 4월 18일 날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는 차변의 보험료 금액이 300만 원이네요. 뭐 대변에는 뭐 현금을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통장에서 돈이 나갔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그냥 현금을 줬다고 가정을 한다면 4월 18일 분계는 차변의 보험료 비용, 대변의 현금일 거예요. 자, 그런데 1년분이래요. 그래서 조회를 하라고 하는데 자, 조회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1년분이라고 한다면 내년분은 뭐죠? 내년분은 1월, 2월, 3월은 내년분이에요. 왜냐면 단기가 4월부터 12월까지고 1년분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내년 1월에서 3월분까지 지급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럼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300만 원에서 곱하기 12분의 내년분이 얼마죠? 1, 2, 3, 3개월이 내년분이에요. 3개월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5만 원. 75만 원은 뭐다? 내년 거다. 자, 그러면 우리 분기 어떻게 하죠? 차변에 있던 거 어디로? 대변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보험료. 자, 금액은 내년 분만큼. 차변에는 뭐예요? 먼저 준 비용. 성급 비용으로 여러분들 75만 원 분기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로 입력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 500번 때 쓸 거니 800번 때 쓸 거니 매우 중요한데 공장 건물 화재 보험료이기 때문에 500번 때 보험료 상계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하여 1%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도 가능하고 수동도 가능한데 자, 그럼 우리 한번 수동으로 일반 전표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 조회를 먼저 하셔야 돼요.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을 조회를 할 거고요. 자, 조회 어디서 하죠? 합계 잔액 시산표 조회한 후에 금액 얼마인지 잔액을 조회할 거예요. 자, 금액 얼마인지 조회를 할 거고요. 잔액을 확인하셨으면 뭘 확인하셔야죠? 두 번째, 짝꿍 확인하기. 짝꿍이 뭐였어요? 감가 대손충당금. 감가상각이라고 할 뻔했어요. 대손충당금이죠. 대손충당금. 제가 어제 감가상각비 수업하고 와서 감가상각 누계획으로 할 뻔했네요. 네, 짝꿍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의 짝꿍은요 대손충당금이죠. 대손충당금 금액 얼마있니 확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잔액에 대해서 1% 곱해준 다음에 짝꿍 빼서 나머지를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는 게 이 대손충당금의 보충법입니다. 무조건 분계는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자, 이렇게 하는 게 보충법. 혹은 지금 대손충당금이 너무 많다. 그럼 다시 환입을 시키셔야 돼요. 그럼 그럴 때는 대손충당금 환입.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은요, 내가 추가로 더 설정을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 두 번째 말씀드린 대손충당금과 대손충당금 환입은요, 내가 너무 이제 장부에 많아, 이제 좀 빼야 돼. 우리는 그 외상매출금이나 바들어움에 대해서 1%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짝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빼줘야 되거든요, 짝꿍을. 자, 그럴 때 쓰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사실 솔직히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2번은 조회를 하고 나서 푸는 문제. 3번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나왔는데 자, 얘는 자동 결산으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일반 전표 4월 18일에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12월 31일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자, 4월 18일 한번 조회해 볼까요? 자, 그러면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보험료 두 건이에요. 8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 공장화재 보험료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500번대에 있는 거 300만원 금액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한 예상이 맞죠? 자, 12월 31일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분을 아래 메시지를 보시면은 결산 때는 5번과 6번을 눌러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내가 그게 너무 힘들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냥 3, 4번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되는데 저는 결산 차변과 결산 대변으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선급 비용 얼마? 75만원. 자, 그 다음에 결산 대변은요. 내가 보험료인데 500번대죠. 500번대 보험료 75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다 하셨으면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조회를 해야 되는 문제죠. 자,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를 12월 31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 어떤 거였죠, 여러분? 내가 외상매출금과 짝꿍 대손충당금을 볼 거고요. 바들어움과 짝꿍 대손충당금을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외상매출금에 대한 이 금액 3억 7,23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1%를 곱할 거예요. 곱하기 1%. 자,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372만 3천 원입니다. 자, 근데 이미 짝꿍이 얼마가 있죠? 113만 원이 있기 때문에 짝꿍을 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거 얼마다? 25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바들어움도 보겠습니다. 자, 잔액이 350만 원인데요. 우리 여기서 1% 대손 설정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1% 계산하면 3만 5천 원이에요. 자, 그런데 짝꿍 얼마 있어요? 3만 5천 원 있기 때문에 바들어움은 추가로 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외상매출금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입니다. 자, 결산 차변에 대손상각비. 자, 대손상각비 얼마였죠? 처음에 372만 3천 원을 만들었고 짝꿍이 113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이가 259만 3천 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산 대변에는 대손충당금을 써줄 건데 너무 많아요. 어떤 거 써주죠? 참고해서 우리 지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쓸 거야. 자, 첫 번째에 있는 109번의 대손충당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하셨으면 나올게요. 나오고 다시 한번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대손충당금 설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자, 보니까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짝꿍인데요. 짝꿍 얼마 됐어요? 372만 3천 원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금액에 대해서 1% 설정할 거기 때문에 자, 1% 계산하면 372만 3천 원이죠. 자, 얘가 짝꿍의 잔액으로 와 있어야 합니다. 네,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기말 재고액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부터 12월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원재료죠. 자, 원재료, 기말 원재료 여기 클릭하시면 결산 반영 금액 있는데 여기에 그냥 금액을 바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1억 9천. 자, 두 번째 제공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니까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있어요. 자, 100만 원. 자, 그 다음 마지막 제품,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네요. 200만 원. 자, 다 하셨어요. 다 하신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우리 꼭 F3 전표 추가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결산 분계 일반 전표에 추가할 거냐? 예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프로그램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결산의 마지막까지 다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조회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조회에서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거래처 원장이 되겠네요. 자, 거래처 원장은 해당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거래 내역을 보여주는 장부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에 지금 얼마, 잔액 얼마 있니? 어디 거래처가 지금 제일 잔액이 많니? 이런 거 조회할 때 거래처 원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요. 만약에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조회가 안 된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계정별 원장입니다. 계정별 원장은요. 조회하고자 하는 계정 과목 중에서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 과목을 우리가 계정별로 볼 수 있는 원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현금 출납장인데요. 말 그대로 현금만.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나갔고 자, 그걸 일자별로 보여주는 장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개표, 월개표인데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 자, 합계잔액 시산표와 다른 점. 합계잔액 시산표와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6월을 조회를 한다면 합계잔액 시산표는 1월부터 6월이 조회가 돼요. 자, 근데 일개표나 월개표는 딱 6월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월로만 볼 수가 있어요. 합계가 아니라 월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개표와 월개표가 시험 문제에 출제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입니다. 현금을 포함한 자, 계정별 원장은 현금이 안 나왔죠? 현금을 포함한 모든 계정 과목의 차변과 대변, 그러니까 뭐 지출된 금액 혹은 입금된 금액, 차변과 대변의 잔액 금액까지 모두 조회를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매출장입니다. 자, 전산액의 2급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고요. 전산액의 1급에서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기 때문에 관련된 서식 메인 매출장을 조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력된 것 중에서 뭐 매출 중에서 세금 계산서 혹은 뭐 매입 중에서 세금 계산서 자, 이런 것들을 조회 유형별로 조회할 때 메인 매출장을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제가 아까 월계표와 일계표와는 좀 차별이 있다. 합계잔액 시산표는 제가 입력하는 기간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라면 딱 앞에 1월 1일부터 내가 입력한 기간까지 합계를 나타내주는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하는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가끔 지금 현재 뭐 2019년 1기 확정 기간에 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부가세 금액이 얼마니?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를 하시면 우리가 얼마를 납부를 해야 되는구나, 매출이 얼마로 신고가 됐구나, 자, 분기별로 뭐 과세기간 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교재에는요, 건건이 이제 어디에서 뭐가 반영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 11번 과세가 뭐였냐면 매출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은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 1번에 합계 금액이 나온다라는 정보를 지금 정리해 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만 나와요. 계산서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별로 입력한 것도 안 나와요. 현금 영수증도 안 나오고요. 신용카드도 안 나옵니다. 세금 계산서 중에서 우리가 조회를 한다면 이 조회 기간에 맞게 세금 계산서 지금 몇 장 받았고 금액 얼마야? 자, 나오는 확인할 수 있는 합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매출과 매입 각각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회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기 예정 신고기간. 자, 2기 예정 신고기간은요, 7월부터 9월을 얘기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수출 금액 얼마니? 자, 이게 물어보는 조회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수출할 때 우리가 수출 나오면 입력할 때 매입 매출 전표에서 뭐라고 입력하죠? 직수출이죠. 수출 16번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앞에 한번 가볼까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 16번 수출로 입력하면 자, 어디에 반영이 돼요? 앞에서 6번에 반영이 되네요. 자, 보면은 6번 어딘가요? 영세면서 기타.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매출입니다. 매출이고요. 자, 두 번째 칸이 매입세액이잖아요. 매입에 관련된 거예요. 매출에 관련된 거는 첫 번째 칸, 여기 합계까지 다 나오는 거고요. 그 아래는 매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을 만들어주는 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그래서 매출, 수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출은 매입이 없어요. 매입하면 수입이죠. 수출 위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1번. 그 다음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된 거 3번. 기타 건별로 입력된 거 4번입니다. 영세율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5번. 그렇지 않은 거 6번이에요. 영세율 중에서 수출은 영세율이죠.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요. 직수출은. 그래서 6번 기타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라는 탭에 들어갈 거예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기 예정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을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조회하니까 뭐가 나오나요? 자, 영세면서 기타, 이게 직수출이라고 말씀드렸죠? 6번 금액 얼마냐면 165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 1650만 원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받은 부분에서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재료 사고, 소모품 사고, 직원들이랑 밥 먹고 이런 것들은 일반 매입에 들어가고요. 고정자산,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샀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번에 금액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나 내가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불공으로 처리된 게 있다면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16번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나 그래서 이번에 얼마 부가세 납부하면 되니 27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환급이고요. 마이너스가 없으면 내가 실제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하지 않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기 예정 신고 기간 매입세금 계산서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공급가액이 얼마니? 자, 문제 물어보는 거. 2기 예정 신고 기간 7월부터 9월까지 매입세금 계산서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 공급가액 얼마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프로그램에서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서 9월을 조회를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매출이에요. 자, 매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탭을 매입으로 누를 겁니다. 자, 매입으로 탭을 누를 겁니다. 자, 누르면 이제 매입세금 계산서가 나올 거고요. 자, 두 건이 있네요. 기아자동차와 이마트가 있는데 문제에서 금액 가장 큰 곳 금액 얼마야? 기아자동차 얼마? 12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공급가액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공급가액이라고 했으니까 기아자동차 1,200만 원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월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월 나왔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계정 과목 찾는 문제는 월계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회계관리 탭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회계관리 탭으로 들어가면 월계표, 일계표와 월계표 같이 있죠? 월계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계표에서 조회하셔도 되고요. 저는 월계표가 조금 더 편해서 월계표로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2월 입력하시면 2월 부분에 대해서만 나오고요. 자,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두 개밖에 없네요. 금액 가장 큰 거 800만 원. 자, 이거에 대한 계정 과목 뭔가요? 급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급여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 예정신고 기간 7월에서 9월 중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매입세 계산서 공급가액 얼마냐? 자, 이건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요. 내가 입력한 것 중에서 세금 계산서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거 54번에 불공으로 입력한 게 있다면 자, 그게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는 메인 매출장을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에서 메인 매출장입니다. 장부 관리에 보시면 메인 매출장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서 자, 조회를 먼저 할게요. 7월부터 9월까지 중에서 자, 9분은 매입 중에서 그쵸? 9분은 매입 중에서 2번을 클릭을 할 거고 자, 유형을 살펴볼게요. 유형 중에서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거면 매입 중에서 자, 공제받지 못할 거면 자, 54번에 불공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잖아요. 자, 그럼 54번의 유형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죠? 60만 원. 공급가액 물어봤기 때문에 60만 원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7월에서 9월까지 우리가 매입세금 계산서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 얼마니? 공급가액 얼마니?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자, 조회를 7월부터 9월로 할 거고요. 구분을 3번 매입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형을 선택해라 라고 나오는데 세금 계산서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54번에 불공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54번 체크하시면 자, 지금 공급가액 60만 원짜리 한 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많은 것을 했네요. 고정자산 등록에 대해서도 했었고요. 결산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조회하는 문제까지 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문제 자체가 크게 뭐 일반 점표나 메인 매출 점표처럼 막 8문제, 7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3문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긴 하지만 중요해요. 이 뭐 조회를 정확하게 못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뭐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배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결산하는 문제도 2문제, 3문제 나오긴 하지만 그 부분도 크게 나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이론 부분은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사실 좀 회계 원리에서 원리 수준에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좀 광범위한 그런 문제라면 실기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 부분 지금 같이 수업하신 부분만 정확하게 할 줄 안다면 프로그램만 좀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면 100% 정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이 3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실기가 7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기는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그 힘차에 대한 한 템포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다 지었어요. 자,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분계 입력을 연습을 조금 해볼 겁니다. 일반 점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점표, 특히 메인 매출 점표 여러분들 지금 낯설기 때문에 그 부분 연습을 좀 정확하고 집중적으로 해볼 거고요. 저는 오늘도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분계 입력 연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